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시젠을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과거에 한번 시젠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와 거래량만을 보면서 나름 패턴을 연구해서 분석하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논리가 하나도 없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과거의 영상은 부끄럽지만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도움은 1도 안 되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봐보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유지되는 고가놀이 패턴에서 상승을 노리기도 했고요. 세력이 매집을 하는 매집봉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멘토 김정환님을 만나면서 가치 투자를 알게 되었고 저의 투자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뵀었지만요. 언젠가 만나게 될 날 기대하면서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무튼 제가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고 나서 시젠을 보니까 시젠이 아무것도 모를 때와는 완전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차이를 알려드리고자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인 신풍제약과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신풍제약과 시젠은 그냥 둘 다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풍제약은 지금 끝났고 시젠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냥 인간의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다 작전주의고 주식은 도박장일까요? 일단 비교 분석을 하기 전에 주식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도 계시니까 주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트레이딩 매매와 가치 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하루에 정말 많은 종목을 봤어요. 처음에는 스크리닝만 몇백 종목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제 영상을 지켜보고 계셔서 헛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틀릴 수는 있으나 사기는 치지 않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설명을 건너뛰고 기업 분석만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넘겨서 차트가 나올 때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는 사람의 심리와 실제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심리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기대감을 갖게 되면 기대감만으로도 엄청난 버블이 낄 수 있어요. 실적은 반면에 현실입니다. 기업이 기업의 본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며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기대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어닝 쇼크라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대감과 현실이 반영되어서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시가총액은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기업의 가치인 거죠. 그런 가치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로 나눠지면서 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의 영역 때문에 주가가 현실과는 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심리와 실적, 어떤 것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본인의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경계는 없긴 합니다만 일반화를 시켜서 말을 해보자면 먼저 심리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사람들의 기대감과 실망감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만 먹자고 생각하고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죠. 스캘핑, 단타, 수익 매매가 대표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따내려면 싸움 대상이 거대한 돈을 굴리면서 주가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알파고급의 AI와 세력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이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휙 바뀝니다. 저도 좀 해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눈치 게임이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릇만큼 먹고 나와야지 욕심부리다가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제때 못 팔고 물리게 되죠. 제 친구가 하루에 3%만 먹는다고 말하면 저는 그냥 바카라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오르냐 마냐 홀짝 게임이 되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신나게 따다가 웬만한 사람은 지수가 꺾이면 다 잃고 회복을 못하게 돼요. 한마디로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반대로 실적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고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기업이 돈을 꾸준히 잘 버는지 더 성장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저평가에 사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팔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론 빨리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긴 하죠.
그렇듯 무조건 장투가 아니라 적정 가치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만 판단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의 실적을 예상하면서 실적을 보고 실적이 안 좋으면 만약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묻고 가고, 믿음이 약해지면 좀 줄이고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기업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회사의 본연의 가치만 평가를 하고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가치 평가가 맞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시간뿐이에요. 그리고 가치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고 그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되게 지루하잖아요. 저는 저만의 시간을 기다리는 노하우가 있는데, 어차피 요즘 시장이 양적 완화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금보다 낫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를 거다 믿고 그냥 묵혀둡니다. 다만 2배 될 종목들을 골라서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사람이라면 어떤 것에 초점을 두든 단점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심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리스크가 높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액 투자를 하게 되고 손절 라인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실적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심리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감으로써 시간에 대한 것을 커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두 부류의 투자자 모두 고수가 됐다고 하고 어느 정도 돈이 쌓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1억을 굴리면서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기대 수익을 3%로 대충 잡아본다면은 한 번 매매할 때 300만 원의 돈을 벌게 됩니다. 만약 1억을 가지고 1억을 더 벌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총 30번의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 1억을 투자하고 기대 수익을 100%로 잡는다고 하면은 딱 한 번 매매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억으로 단타하는 사람은 2억이 생긴다고 해서 2억으로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2억 원어치를 사면 주가가 올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손절의 위험도 가져가야 되니까 투입금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어요. 추세가 무너질 때 순간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니까 2억을 다루려면 피로감과 긴장감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가치 투자자들은 그 다음 투자는 2억이 생긴다면 2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복리가 작용을 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결국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니까 심리에 초점을 두든 실적에 초점을 두든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면 누가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길 것 같은 가치 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 공식은 저의 멘토이신 김정환님께서 알려주신 공식인데, 이 단순한 곱셈을 왜 이제 알았나 모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의 멀티플을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에서 만약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고요. 멀티플을 이제 퍼라고 부르는데, 퍼 대신 뭐 ROE를 곱할 수도 있고, 섹터별 시장이 평가하는 퍼에다가 나만의 뭐 알파를 주는 식으로 뭐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무튼 중요한 건 결국 멀티플은 평가이기 때문에 재량의 영역이고, 이 영업이익이 높아져야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간단 말은 주식수가 동일할 때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회사를 투자할 때 이 회사가 돈을 얼만큼 버냐만 관심 있어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온다. 여기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말 넣고 싶은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요. 무튼 오래 걸렸지만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풍제약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즘 워낙 핫한 제약 섹터이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어서 멀티플을 40을 줘볼게요. 그러면 신풍제약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20억이니까 적정 시총은 한 800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총은 거의 4조예요. 그런데 지금 최고점 16만원 대비 반토막이 나서 4조이지 그 전에는 9조였을 겁니다. 이 4조라는 시가총액이 어떤 돈이냐면은 멀티플을 40으로 역산을 해 본다면은 이 4조라는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적정한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1분기에 20억이 나왔습니다.
1000억을 벌려면은 적어도 분기당 250억씩은 벌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20억만 나온 걸로 봐서 이건 완전 그냥 드림이죠, 드림. 뭐 약이 나오면은 그 정도 벌 수 있겠지만 약이 하나 나오는 게 뭐 힘든 건 알잖아요.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 여기가 매집이다. 그리고 한번 좀 반응을 보고 여기에 한 번 더 매집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말이 쉽지. 이 기간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고 그걸 기다리나요? 그리고 이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때가 잘 안 보이는데 좀 확대해 보자면 이때 20% 올랐습니다. 20%가 거의 두 방이 나왔는데 웬만한 사람의 그릇이면은 두 방 나오면 무조건 팔 겁니다. 이미 여기서 털려요.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뭐 다시 살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주식 좀만 하신 분들은 다 파실 거예요. 왜 팔게 되냐면은 실제로 더 갈 것 같아서 기다리면은 내려앉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상한가를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그 20%를 놓치고 피레침 한 번 당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수급 올리면은 바로 팝니다. 왜냐면 수급이 한 번 몰리고 주가가 조정이 오면은 기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단기 투자하면은 시간이 생명이다. 이렇게 돈을 묵혀두는 거를 되게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이렇게 솟았어요. 이렇게 솟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이걸 계속 기다리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리잖아요. 이거 내리는 걸 누가 알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설거지를 위해서 올리는데 이거 다시 올리는 거를 저점을 누가 잡습니까?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홀짝 게임하고 바카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가가지고. 하지만 시제는요 원래 200억 벌었던 회사였어요. 뭐 같은 섹터이니까 멀티플을 40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200억이라면은 시총은 한 8천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총이 6조예요. 뭐 이것도 똑같이 미쳐 보인다 할 수 있긴 하는데 신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분기이익을 보시면 아는데요. 분기이익이 3월 달에 1분기에만 400억이 찍혔습니다. 이 400억이 어떤 돈이냐면은 만약 1년 내내 분기당 400억씩 번다고 생각을 하고 곱하기 4를 해주면요. 영업이익만 1600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1600억이란 영업이익에 멀티플 40을 곱하게 되면은 올해 영업으로 벌어들일 돈에 대한 기대 시가총액은 6조가 됩니다. 지금 딱 6조 4천억 가까운데요. 근데 이놈이 말도 안 되는 게 EQ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1,500억입니다. 방금 1년치로 계산한 게 1,600억이었는데 EQ에만 1,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는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 꺾일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꺾이겠죠. 내년 1Q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은 걸 보니까 내년에 잡힌다고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나 봅니다. 친구한테 시젠 팔아라고 했는데 좀 미안하긴 하네요. 다만 지속적인 이익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단발성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장비주 같은 거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번 확 치솟았다가 장비 다 들어가면은 다시 확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엔 좀 무섭고 지니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분기 발표 실적들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신풍제약과 시젠 두 종목의 차이점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둘 다 세력의 장난 같으신가요? 둘 다 미친 종목이 맞습니다만 시젠은 왜 계속 올라갈까요? 결과적으로 시젠은 영업이익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어도 또 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품과 시즌의 차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영상은 시즌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멀티플 40을 주긴 했는데 시즌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은 그 40을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 멀티플을 더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본인의 판단의 영역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